네, 안녕하세요. 네, LX 하우시스 단열재 사업부에서 나온 이현아 선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아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열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시간을 좀 특별히 얻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제품도 같이 좀 얘기를 드리려고 시간을 부탁을 드렸어요. 먼저 단열재를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단열재에 쓰이는 개념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단열재가 뭘까요? 일단 열의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시원하게 해주고 그런 자재입니다. 이 단열재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단열 성능은 열 전도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같이 따라오는 개념으로 열 관리율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열 관리율은 단열재의 단독값이 아니고 이 주변 환경도 같이 영향을 받는 값이어서 법적으로는 이 열 관리율을 지켜라 라는 명기가 되어 있고 각 단열재마다 각 단열재의 고유의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많이 보시는 아이소피크라고 알고 계시는 단열재는 압출법이라는 단열재입니다. 이 단열재는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볍고 밀도도 좋고 시공하기도 좀 편하고 이런 장점들 때문에 많이 쓰고 계신데 보시는 것과 같이 단열 성능으로는 그렇게 좋은 단열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신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에서부터 순서적으로 비드법, 압출법, 경제우레탄, 피드보드 이렇게 유기단열재 4가지 중에 압출법과 비드법 같은 경우는 화재 성능과 단열 성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지 않고 경제우레탄 보드 그리고 PF보드가 신축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중에 PF보드라고 하는 단열재를 저희 LX 하우시스에서 만들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스울과 미네랄울로 알려져 있는 무기단열재는 좀 성능이 단열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화재에는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 단열재 같은 경우는 취급성이 좋지는 않아서 많이 보시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보시는 요 열반사 단열재, 온돌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단열재도 있고 그리고 이보드라고 하는 단열재도 많이 쓰실 텐데요. 열반사 단열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단열 성능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열 전도율을 아예 표기하지 않고 열 관리율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압출법 단열재에 PP보드라는 소재를 붙여서 석고보드 없이 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자체로서의 단열 성능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법규 부분인데요. 신축 현장 같은 경우는 법규로 굉장히 까다롭게 단열재의 성능과 어떤 조건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법규를 조금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좀 많아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하실 때 단열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 발코니 확장하는 부위에 많이 쓰시잖아요. 발코니를 확장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기준들이 전부 다 신축 기준을 따라간다 라는 게 사실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열재 두께도 신축 법규대로 들어가야 한다 라는 게 지금 요지인 거고요. 발코니를 확장하실 때 많이 하시는 그 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 이 행위허가 된 업체에서 같이 가지고 계신 건축사분들이 이렇게 행위허가 전후 도면에 대해서 그려주십니다. 건축사분들은 법규를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확장 부위에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걸 다 명기를 해주시고 거기에는 법규에 따라서 단열재는 몇 미리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도 명기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위허가가 끝나고 시공이 끝난 후에 사용검사를 받으실 때에도 이렇게 공사 확인서, 공사후 사진, 그리고 방화판이나 창호, 단열재에 대한 성적서를 또 내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명기를 하여서 단열 규정을 잘 지켜라. 그리고 건축사 협회에서도 각 건축사들에게 이런 행위허가 할 때 단열 법규를 면밀히 챙겨라 라는 공문이 나갔을 정도로 요즘에 이런 지자체에서 단속이 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BRP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롭게 시공을 할 경우에는 신축 기준을 따라가라 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또한 난연 등급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제 압출법 단열재 같은 경우는 가연성이에요. 난연도 나오지 않는 불에 굉장히 약한 단열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규정에 따라서 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법령이 또 있습니다. 이 법령을 자세히 보면 각 지역별로 어떤 부위에는 몇 미리 이상의 단열재를 써야 된다라는 게 명기가 되어 있고, 사실 법에는 열 관리율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잘 따져서 보면 각 단열재마다 필요한 두께가 달라집니다. 저희 PF보드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LX하우시스에서는 PF보드라는 단열재를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이 됐고, 저희는 기존에는 특판용으로만 출시를 하고 있어서 인테리어 현장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보신 적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인테리어용으로 LX 지인 단열재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정식으로 했고요. 규격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는 30T, 50T, 90T, 그리고 1000에 1800 규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단열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 핑크색 실대로 되어 있는데 앞, 뒤로 면재가 붙어 있어요. 알루미늄 면재가 오는 면이 실내 쪽으로 시공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복합 GF 면재가 콘크리트 면 쪽으로 가게 시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핑크색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압출법 단열재랑은 아예 원자재 자체가 다른 단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열전도율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저희 PF보드 같은 경우에는 0.020이라는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비드법, 스티로폴로 알고 계시는 그 단열재,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약 1.8배 더 단열 성능이 뛰어납니다. 압출법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 1.4배 정도 더 뛰어난 단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때문에 저희 걸로 시공을 했을 때는 115mm 매각 기준으로 중부 이지역 수도권 기준입니다. 이 정도의 두께를 사용하면 법의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두께가 됩니다. 스티로폴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르면 210mm가 필요해요. 너무 두꺼워지죠. 성우보다도 훨씬 안쪽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쓰기 힘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압출법 같은 경우는 160mm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덕규 중에서도 또 화재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신축 덕규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대한 부분도 단열재에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파트 인테리어는 화재에 대한 부분이 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광명에서도 큰 화재가 한번 났었고 마포에서도 큰 화재가 나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광명 같은 경우에는 한 동이 거의 다 큰 손실을 입었는데, 거기서 바로 기사에서도 맞춘 것처럼 XPS, 압출법 단열재로 인한 유해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이 단열재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가연성 소재이고 화재 시에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방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열재로 인해서 이런 화재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유해가스로부터 안전한 단열재를 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직접 각 샘플을 구해서 직접 토치로 가열을 해본 모습입니다. 스티로폴과 압출법 같은 경우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통과를 해버려요. 다 녹아버리고 유해가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저희 PF보드 같은 경우에는 중구량 성적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저 면재가 받쳐주는 부분도 있지만, 면재가 차더라도 안쪽에 있는 실제도 바로 저렇게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PF보드라고 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혹시 PF가 페놀 아니냐, 이거 포르말딘 나오는 그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페놀폼 맞고요. 페놀폼에서 나오는 포르말딘가 안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모든 자재에서 포르말딘가 나옵니다. 단열재뿐 아니고 예를 들면 석고보드, 벽지, 목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로라는 등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로는 목재에 해당하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열재에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로라는 게 0이 아니에요. 각각 기준들이 있고 나라에서 이 자재는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써도 된다. 제 모해자겠다. 라고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는데 단열재 같은 경우도 KS 기준으로 이렇게 수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LXG 단열재는 이 수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등급으로 포름알데히드나 TPOC 같은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저 HB 마크라고 하는 공기청산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등급을 최고 등급을 확보하고 있는 안전한 단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축 현장에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신축 현장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1공 건설사들에도 저희 단열재를 다 들어가고 있고요. 좌측은 개포동의 DH 커티 와이파크, 우측은 동천동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이런 프리미엄 하이엔드 아파트에도 다 네덜란드로 저희 단열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쓸 수 있는 단열재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오렌지블럭 유튜브에 올라왔던 댓글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시간을 보냈었는데 오해가 조금 있으세요. 신축 현상을 좀 아시는 분들은 피부 안 좋은데? 라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오해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 부분이고요. 천지목에서 쓰이지 않는 단열재이다 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네. 저희가 영국 아일랜드에 있는 킹스판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온 단열재이고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습기에 취약한 단열재다라는 것은 압출법 단열재가 습기에 강한 게 맞습니다. 이건 그 자재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저희 단열재가 그거와 비교하면 습기에 약할 수 있지만 습기가 저희 단열재를 다 첨가해서 단열재가 완전히 물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저희 단열재로 인해서 결로가 발생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살짝 물이 들어왔다가 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단열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전체 표인데 각 지역마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열 관리율로 기준이 되어 있고 저희 단열재랑 압출법, 비드법 비교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는 참고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원래 원칙적으로 법을 지켜서 시공을 할 때는 이렇게 따라주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3월에 출시를 하고 저도 오렌지블럭 대표님을 많이 만나 뵙고 여기서 계신 대표님들 중에 저희 걸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은 많이 고객들도 모르시고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시장에서 먼저 왜 핑크보드를 안 써요? 라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많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가격은 궁금하실 텐데 압출법보다 장당으로 따졌을 때는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저희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고요. 대신 단열재가 한 장에 들어가는 금액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전체 공사 금액의 1%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호 1,000, 2,000 얘기할 때 저희 건 너무너무 미약한 금액입니다. 요거는 고객님들한테도 가격 정황이 크게 있을 부분이 아니고 대표님들께도 오히려 더 안전하게 보이지 않는 단열재를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걸 쓴다라는 걸 강점으로 가져가셔서 고객들에게 신뢰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단열재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